단백질 혼자 드시지 마세요. 어르신한테 양보하세요. 어르신들의 가장 큰 문제는 노쇠잖아, 노쇠. 노화. 우리는 노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전적으로는 보통 노쇠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 노쇠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사르코페니아, 근감소증. 그러니까 사르코라는 말 자체가 머슬을 뜻하고 페니아가 감소를 뜻하니까 근육이 감소하는 현상.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세 가지 정도로 봐. 첫 번째는 건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삶의 질적인 문제, 세 번째가 가족, 자녀들한테서 경제적으로 독립돼 있는 거. 이 세 가지 정도를 본단 말이야. 경제적인 독립도 중요하지만 가장 첫 번째 요인은 건강이잖아. 그럼 건강하려면 어르신들은 근육을 유지를 해야 돼. 활동을 못하면은 근육이 줄어들어서 중력으로부터 저항하는 힘 자체도 줄어들면, 그렇게 되면 단거리를 못 걸어간다거나 아니면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거나 누웠다가 일어나는 현상이 잘 안 돼. 이런 근육 감소가 삶의 질에 엄청나게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결국은 근육을 잘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활동성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뇌의 기능에도 되게 중요하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은 다 감각으로 내 뇌로 들어오는 거고, 그 뇌는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뇌에서 정보를 받고 다시 명령을 하는 소통 기능이 나와야 되는데 못 움직이면 그게 되게 안 돼. 소통을 하려면 양쪽이 다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한쪽에서 제대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체적인 저하가 일어나는 그렇지. 거지. 그래서 이제 보행장애가 생기고 컨트롤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는 진짜 낙상 위험도 생기고, 낙상되면은 이제 골절이 생기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누워있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욕창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뇌는 뭐 연금이 얼마 남아있고 자식들이 속을 썩이네 이런 거를 걱정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움직임을 통제를 하고 어떤 식으로 이 환경에 반응할 건지를 제어하기 위해서 있는 어떤 커맨드 센터 중심부인데, 그 안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하면은 얘 역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지.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뇌도 같이 움직일 일이 없어지고, 뇌가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전체 기능이 망가진다. 70세 이상의 어르신들한테 일주일 동안 활동을 저하시켰더니 그때부터 슬슬 근육 기능의 저하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일주일만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일주일만 안 움직여도 한 달 이상 움직이지 않을 경우는 보행에 장애가 생길 정도로 어눌하게 걷는다거나. 아니 70년 넘게 걸어왔는데 한 달을 그냥 누워 있으면은 보행 기능이 엄청난 이상이 장애가 생길 정도로. 그렇지. 뇌라고 하는 거는 유산소성 대사에 되게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 유산소성 대사의 가장 주요 개체가 미토콘드리아잖아.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고 활동의 양이 줄어들에 따라 미토콘드리아 개체 수가 감소한다거나 활성이 떨어진다거나, 그러면 뇌에서 포도당을 받아서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지.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몸에 있는 30조 40조 개 정도 되는 세포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그렇지. 어렸을 때는 생성되는 양이 사멸하는 양보다 많으니까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성인기가 된다는 건 생성과 소멸이 비등비등하다. 영인 상태. 운동을 해갖고 근육을 발달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더 올라간다는 얘기지. 근데 단순히 운동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영양의 추가적인 분이 공급이 되어야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운동만 해서는 이 증가 효과가 별로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잘 먹는다고 해서 근육이 커지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잘 먹는다고 해서 근육이 커지는 건 아닌데 잘 먹어서 근육이 커져. 체중 부하가 있잖아. 단백질을 많이 먹음으로써 더 많은 칼로리가 들어왔고 체중 증가가 일어났고, 그 체중 부하를 견디기 위해 가지고 근육량이 증가한다 이런 거지. 근데 꼭 단백질을 먹음으로 해가지고 근육량이 큰 건 아니잖아. 상관성이 있다는 얘기지. 상관성은 어느 정도 크다고 생각해? 나는 꽤 크다고 생각해. 왜냐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단백질 섭취량이 되게 적을 가능성이 크거든. 우리 단백질 섭취량은 단백질의 질소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양 정도만 제공을 한단 말이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0.82g/kg,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0.91g/kg. 0.91? 91g/kg. 그게 질소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수치거든. 근데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질소 균형이 유지가 안 돼. 왜? 파괴가 더 많으니까. 그게 이제 노화의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거고, 질소 균형이 유지가 안 되는 양이니까 단백질을 더 먹으라는 얘기 아니야. 근데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 질소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양조차도 잘 못 먹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야. 어르신들도 그 킬로그램당 0.91을 먹어야 된다. 그보다 더 많이 먹어야 된다는 얘기지. 어느 정도? 그럼 뭐 한 1.2배 정도는 더 먹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 1.2g 정도는 기본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한 60kg 정도 되는 어르신이라고 하면 72g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꽤
많이 먹어야 되네. 꽤 많이 먹어야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 0.91g도 못 채우시는 분들이 꽤 있다는 얘기야. 하긴 그냥 나물에다가 밥 드시고 그런 게 더 그러니까. 많다 보니까. 그렇지.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기를 이렇게 많이 먹은 게 오래되지 않았어. 오래되지 않았어. 옆 나라 일본도 만만치 않고. 보통 나물 몇 개에다가 계란 김치. 하나 정도 먹으면 다행인 거야. 그래, 그 김치에 밥하면은 한 끼에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이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으로 20g 적다는 얘기지. 이하겠네. 어르신들이라고 하는 그 집단 자체가 가장 큰 문제는 근골격계 통증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 50대 이상 어르신들이 회전근개에 건 하나 두 개 이상 끊어먹은 경우가 50% 이상이야.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 세대에는 노동 강도가 훨씬 높았잖아. 그렇지, 노동 강도가 높으니까. 젊은 시절에 그냥 몸 관리 안 하고 일을 하신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관절 쪽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운동을 해야 하지만 불편해서 운동을 피하게 된다 이거지. 특히 우리나라 인구 50대 이상. 80%가 요통 환자잖아. 운동하는데 그게 이제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 허리 아프니까 운동 못 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자,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거지. 갑자기 급격히 경제적으로 성장한 전무후무한 나라잖아. 우리보다 좀 높은 세대의 분들은 사실 우리처럼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자라지 않았어. 대부분이 훨씬 높은 강도의 노동으로 젊은 시절을 보내왔던 거지. 허리, 어깨, 무릎, 발목 성치 않은 분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근육이 감소하기 때문에 잘 먹고 운동도 잘 해야 되는데 운동이라는 요소가 이분들한테 굉장히 불편한 요소가 된 거지. 그렇지. 거기다가 단백질을 많이 먹는 식생활이 아니다. 어르신들한테. 젊은 사람들은 아니야. 하긴 우리는 많이 먹지. 우리는 단백질 같은 걸 챙겨 먹어야 된다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렇지. 어르신들은 아닌 경우가 많다는 얘기지. 허리가 통증이 생기면 운동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고를 당해서 이슈가 생겼거나 이랬을 때는 당연히 치료를 하고 운동을 나중에 해야 되는 건데 앉았다 일어났는데 허리가 아프거나 그러면 대부분 근육의 약화에 따른 통증이란 말이야. 이런 것들은 본인이 운동하시고 개선을 해야 되는 거라고. 운동과 식이생활 양쪽 다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네. 그렇지. 이제 단백질에 대한 약간의 오해들. 그러니까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간에 좋지 않다, 신장에 좋지 않다. 진짜? 뭐 그런 건 얘기들은- 어디서 나온 거야, 그런 말은? 단백질을 먹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단백질이 완전히 대사됐을 때 암모니아가 형성이 되잖아. 그러면 그 암모니아라는 물질이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과하면은 제거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거지. 근데 간이나 신장은 그걸 제거해서 배설하기 위해 존재하는 애들이거든. 멀쩡하게 기능하는 간과 신장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멀쩡하지 않은 집단에서 한 연구를 자꾸 끌어들이고 실험 설계가 잘못된 연구들을 바탕으로 그런 식으로 끌어당긴다고. 정상인이라고 하면은 단백질을 아무리 잘 먹는다고 하더라도 간과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데 극단적인 실험 설계를 한 논문들을 계속 끌어다가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오도한다. 특히 어르신들은 적색육 먹으면은 암 발병률이 높아진다 이런 것 때문에 고기를 더 피하시는 거야. 채식이 건강의 지름길이다라는 편견들도 많이 갖고 계시고. 육류는 가면 갈수록 더 먹기가 힘들어져. 치아 때문에. 치아 때문에? 치아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씹는 거를 제대로 많이 못하고 그만큼 위장한테 부담을 느끼게끔 삼키니까. 그러니까 젊었을 때 위는 일을 충분히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그냥 삼켜도 근데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 그 기능이 떨어지니까 치아에서라도 많이 씹어야 되는데 치아도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계란 같은 걸 많이 드시면 되는데 부드러우니까 계란은 또 콜레스테롤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사실 근데 계란 많이 먹어도 상관없잖아. 상관없긴 한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간에 이상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혈관질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계란 많이 먹기가 두렵지. 그러니까 이제 육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육류는 또 치아 때문에 먹기가 힘들고 단백질 보충제 먹으면 통풍 걸린다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잠깐만! 통풍은 퓨린이라는 단백질의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대사산물인 요산이 혈액중에 쌓여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먹는 고기에는 퓨린 물질이 많이 들어있지만 우유에서 추출하는 유청 카제인에는 퓨린 물질이 단백질 근원 중 가장 적게 들어있어요. 결론적으로 유청 단백질 보충제를 많이 먹으면 통풍에 걸린다는 말은 거짓말! 근데 이제 나는 제일 위험한 게 국물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많이 녹아 나오니까. 어르신들이 국물 없으면 밥을 못 먹잖아. 아 그러네. 그것도 소화가 안 되니까 자꾸 그러시거든. 그리고 치아가 안 좋으니까 물하고 섞으면 씹기가 좋으니까. 차라리 어르신들은 단백질 보충제를 먹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식물성을 좀 따지신다면 식물성도 잘 나오니까. 그런 콩단백질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못 먹으면 어쩔 수 없이 단백질 파우더라도 챙겨라.
일반인들 레벨에서는 그냥 우리가 밥 잘 먹으면 굳이 먹을 필요 없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말이 좀 달라진다. 헬스, 웨이트하고 먹어야 되는 단백질 보충제는 50대 이상 어르신들이 더 많이 드셔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 유청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동원프로트 리뷰 올린 이후로 어머니도 드셔도 될까요? 70대인데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오더라고. 한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드시는 게 좋아. 언제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 식사하고 내 식사를 평가를 해보는 거야. 내가 이 식사에 단백질 식품을 먹었나. 고기를 탁구공 크기라고 할게. 이게 탁구공 크기라고 하면 요만한 크기 한 3개, 4개는 먹었나. 요 기준 좋다. 탁구공 크기 정도 해가지고 3개, 4개 정도 먹어. 안 먹었다면 드셔라. 파우더가 되도록이면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게 좋아. 근데 또 맛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 비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그냥 맛있는 거 드세요. 맛있는 거 먹어서라도 단백질 양만 충족되면 되니까. 맛있다는 건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야. 단백질 함량이 1서빙당 60% 내지 한 70% 정도 되면은 맛이 없으면 바보 같은 제품이거든. 저렇게 막 90% 이상, 99% 막 이러면 첨가물을 넣을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 고유의 맛밖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슴슴한 느낌. 그러니까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먹는단 말이야. 근데 이게 단백질 양을 채우기 위해서 먹는 거면 이것까지 굳이 막 첨가물로 맛을 낸 제품을 먹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못 먹겠다 라고 하신다면 안 먹는 것보다 첨가물이 들어있더라도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 이제 식사 양에서 어느 정도 단백질을 보충하고자 한다면 이런 거 제품도 한번 먹어보시라. 부모님들은 아직 비톨로즈 구독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구독하셔서 보시는 여러분들이 보충제 혼자 드시지 마시고 어르신하고 같이 드셔라. 어머님 아버지한테 프로틴 파우더 사주세요. 자기 먹는 거 양보하세요.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 안녕. 설정